반갑습니다. 2016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경북 모의평가 1회 해설 강의를 맡은 문명고등학교 교사 이찬우입니다. 시험은 좀 어땠습니까? 많이 어려웠습니까? 어떤 학생은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쉽다고 느낀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으리라 생각하고, 만약에 어렵다고 느낀 분들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지금부터 공부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이 시험을 이용하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학 영역뿐 아니라 국어, 영어, 탐구 모든 과목에 해당되겠지만 모든 시험의 기본은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내가 치르는 시험에서 그동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수능 치러 가기 시간이 남았으니까 2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고, 시간이 남으신다면 수능 연계 교재, 특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다른 과목과 공통이겠지만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도움이 또 됩니다.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 단원을 가시면은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체계를, 마인드맵을 예쁘게 하실 필요도 없이 빈 종이에 쓱쓱 이렇게 그려가면서 한번 본인이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시험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중 서점 가보시면은 EBS 파이널 모의고사도 있고 실전 모의고사도 있고 사설 출판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수능 완성에 보시면은 뒤에 5회 분량의 실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실제로 시간을 지켜가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실제 수능장에 갔을 때 긴장하지 않고 능숙하게 친숙한 환경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길면은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 희망하는 대학 또는 학과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문제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번 보겠습니다. 5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자, 일렬로 나열이라는 말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열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구나. 근데 잘 보시면은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예,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3개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이 나열되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0이 되겠다. 자, 24번 가겠습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셨겠지만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많이 쓰는 조건 중 하나가 A 교집합 B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곱해서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물론 독립하면 떠올려야 될 게 얘만 있는 건 아니죠.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독립의 정의죠. 사건 B가 전제되던 안 되던. 맞습니까? 그래서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문제 상황에 적절하게 조건을 사용해서 위의 식을 쓸 수도 있고 아래 식을 쓸 수도 있고, 그래서 해당 문제는 위의 식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A 합집합 B의 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합집합의 사건은 A의 확률과 그 다음에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이 얼마냐면 15분의 11이고 사건 A의 확률이 5분의 1. 구하고자 하는 게 PB이기 때문에 P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독립이기 때문에 교집합의 확률은 AB를 곱하면 된다. PA 곱하기 PB. 그래서 PA와 PB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5분의 1 PB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동류항 계산하시면 얼마 되겠죠? 5분의 4 PB는 5분의 1을 좌변 이항하면 15분의 8이 됩니까? 맞죠? 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 PB는 4분의 5를 양변에 곱하면 되니까 정답은 3분의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네, 25번
문제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의 범위는 0과 3a이고 0과 3a 사이이고 밀도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잘 아시다시피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은 밀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딱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밑변의 길이가 같죠. 0에서 a, a에서 2a, 2에서 3a. 그 다음에 이 y값이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요 해당하는 부분 0과 a 사이의 넓이, 얘를 라지 a라고 할까요? 라지 a. 그러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a에서 2a 사이의 넓이도 a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다르니까 b라고 할까요? b.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아는 내용이지만 확률 밀도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얼마입니까? 1이죠, 1.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 하나가 뭐냐면 2a 더하기 b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또 제시된 단서가 뭐냐면 2a에서 3a b죠. 맞죠? 0에서 a, a네. 그러면은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b 빼기 a가 얼마? 지금 5분의 1이라는 게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구하는 건 0에서 2a죠. 그럼 0에서 2a니까 결론적으로 2a의 값을 찾으면 답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럼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b를 소거할까요? 그러면 두 식을 빼면은 얼마 됩니까? 3a는 5분의 4. 따라서 a 값은 얼마죠? a 값은 15분의 4.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2a니까 2배 하시면 정답은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답이 어디 있습니까? 네, 1번이죠. 예. 26번 가겠습니다. 빨간 공 3개, 노란 공 4개, 파란 공 3개. 10개죠. 공이 10개 있어요. 이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 시행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요. 근데 이 시행을 2100번 한답니다. 하루 종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똑같은 시행을 반복한다? 그럼 떠올려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떠올려야 될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야 될 게 확인하고 다시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시행한 결과가 그 다음 시행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꺼냈을 때 빨간 공 3개가 나왔어. 근데 이 사건이 그 다음 시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시행? 그렇죠. 독립시행. 독립시행. 그러면 독립시행에 대해서 어떤 확률 변수 x라고 두고 그러면은 독립시행에서 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어떤 특정 확률 값을 갖는 사건을 반복해서 시행하고 그 사건의 발생 횟수를 확률 분포로 하는 문제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우선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복습 한번. 확률 변수 x가 BMP를 따른다.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냐면 이때 확률 변수의 평균은 MP, 그 다음에 X의 분산은 MPQ, MP에다가 여사건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하면 이항분포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근사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면은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평균이 MP니까 그대로 MP, 여기 분산 자리니까 MP에 1 빼기 P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로 바꾸고 표준화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맞죠?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확률을 찾아야 되니까 이 한 번 1회 시행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을 때 모두 달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자, 여기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이 10개이고 이 중에 3개를 택하는데 3개 중에 하나 모두 달라야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맞습니까? 예, 그래서 3C1 곱하기 4C1 곱하기 3C1을 계산하면 이 1회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10C3, 19, 8, 3, 2, 1, 120이죠. 120. 그 다음에 3, 4, 12, 3, 36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약분이 12로 됩니까? 답은 10분의 3이 되죠. 10분의 3.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의 확률 변수 x는 따르기를 b, 시행의 수가 2100이니까 2100의 1회 시행의 확률이 10분의 3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위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정규분포로 우리가 바꿔보겠다. 맞습니까?
여기에다 써도 되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화살표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MP니까 2100과 10분의 3을 곱하면 630이죠. 630. 그 다음에 630에다가 6건의 확률을 곱하면 되거든요. 분산. 그러면은 630에다가 10분의 7을 곱하면 되죠. 그럼 63 곱하기 7. 그럼 얼마가 되냐면 21의 제곱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따라서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정규 분포 평균이 630이고 분산이 21의 제곱인 정규 분포로 우리가 지금 바꿨다 이 얘기입니다. 됩니까? 그러면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 표준화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표준화를 할 건데 바로 합시다.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672 이상일 확률이니까 자 따라서 P 어떻게 되죠? X가 자 672 이상일 확률은 자 P 그럼 표준화했으니까 Z로 바뀌죠. 그렇죠? 자 공식 기억납니까? 표준화 확률 변수 시그마분의 X 빼기 M 맞아요? 그럼 시그마가 얼마? 21 맞죠? X 빼기 M 별량 빼기 평균 별량 빼기 평균 630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정규 분포표에서 확률값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결론은 P 어떻게 됩니까? Z가 되고 42 나누기 21 2가 되죠. 그러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럼 0.5에서 0과 2 사이를 빼면 2보다 큰 게 나오죠. 따로 그림 안 그려도 되겠습니까? 자, 표준 정규 분포.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B금. 근데 문제에서 제시된 값은 0과 2 사이의 확률이니까 0.477이. 따라서 정답은 0.5에서 0.477을 빼면 우리가 답을 잘 얻을 수 있겠다. 몇 번입니까? 답이 0.0228.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항분포 문제를 우리가 정규분포로 근사해가지고 어떤 확률값을 이렇게 추정하는 이런 문제도 최근에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27번 계속 가겠습니다.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자, 우리 중복조합 공부하면서 많이 잘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순서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확률을 또 구하는 거네, 그렇지? 자, 확률. 그러면 우선 생각해야 될 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특정 사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먼저 할까요? 전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는 기본 상태죠. 의미 아닌 정수니까 4개 중에 6개니까 얼마? 4H6이라는 거 어렵지 않고 얼마죠? 더해서 1 빼면 9C6 그럼 9C3 987 321 24 84 84죠. 됩니까? 됩고. 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x 더하기 y가 5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야 될 게 선생님 그럼 5보다 작으니까 4일 때도 해야 되고 3일 때도 구해야 되고 2일 때도 구해야 되고 1일 때도 구해야 되고 0일 때도 구해야 되고 너무 케이스가 많아져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번쩍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 여사건의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우리 그냥 이 사건은 A라고 하면 우리 A의 여사건을 한번 좀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X 더하기 W가 5보다 작은 것의 여사건은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5일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6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7은 될 수 없죠. 얘가 7이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좀 낫겠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X, W 더해서 5가 되면은 남은 변수 Y와 Z를 더하면 1이 되죠. 1.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고? 제로가 돼요. 전체 합이 6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2H5. 기억납니까? 얘는 두 개 중에 하나 2H1.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6 곱하기 2. 그래서 12가 될 것이고. 맞죠? 네, 그 다음 2H6이죠. 더해서 6이니까 얘는 00밖에 없죠. 1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7이 나와요. 7.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확률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아까 구했던 84분의 방금 구했던 19 얘를 계산하면은 정답은 84분의 얼마입니까? 84분의 6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28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숫자 1이 적힌 공이 2개. 그림이 없어요.
그림 어디다 놓고 왔지? 자, 어쨌든 자, 1이 적힌 게 2개, 2가 적힌 공은 5개, 3이 적힌 공은 3개가 있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 근데 이 시행을 n번 반복해서 확인한 n개수의 평균을 x봐. 아, 평균. 그럼 몇 번 확인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n개수의 합을 y라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봤을 때 반드시 두 개의 확률 변수의 관계를 먼저 찾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확인한 숫자들의 평균이 x바니까 그 수의 총합은 평균이 그 개수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뭐랑 같습니까? y는 평균이 그 개수만큼 있기 때문에 y는 nx바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계속. 자, 근데 이 몇 번 확인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x바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직접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x의 분포, 1회 시행에서의 분포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를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관련되는 이론을 간단하게 필기를 하고 바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x가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집단에서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고요. 그러면 그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은 따르기를 정규분포를 따르죠. 똑같이. 근데 이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맞죠? 근데 분산도 같습니까? 모분산과 같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미 익히 공부를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맞죠?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x의 분포를 따지기 위해서는 1회 시행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번 나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x가 x일 때. 자, 그럼 1이 전체 공이 몇 개죠? 2, 5, 3, 10개네요. 그치? 그럼 10개 중에 1이 2개. 자, 2는 5개니까 10개 중에 5개. 10개 중에 3개입니다. 합치면 1. 맞죠? 네. 자,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EX바 VY를 구하려면은 X의 분산과 평균을 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EX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자, EX는 X1, P1, X2, P2, X3, P3 더하면 되죠. 그래서 곱합니다.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10. 1이네요. 자, 10분의 9. 그래서 더하면은 10분의 21이 모평균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중에 하겠지만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의 21은 2x바. 맞죠? 자, 두 번째. vx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vy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vx는 어떻게 구하냐? vx. 자,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제곱의 평균. 그래서 헷갈리면 위에 쓰세요. 1, 4, 이렇게 9. 그럼 제곱이랑 이제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얼마입니까?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4, 5, 20 더하기 10분의 27. 까먹지 마시고 제곱의 평균에서 누구를 뺀다? 평균 제곱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평균이 위에서 구했으니까 이 값의 제곱인 100분의 얼마입니까? 21의 제곱 441. 44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10분의 22, 27, 49. 10분의 49, 100분의 490. 통분돼 있으니까 490 빼기 441, 49. 그럼 100분의 49. 됩니까? 그래서 분산은 100분의 49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예고한 대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이 x바죠. 자, 이 x바. 이 x바는 모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10분의 2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맞죠? 네. 그 다음에 vy를 찾아야 된다. 우리가 vy를 찾기 전에 우선은 v 써볼게요. vy는 어떻게 이제 v에 nx바입니다. y가 nx바랑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 요 분산의 성질에 의해 확률 변수의 개수는 나간다. 근데 그냥 안 나가죠. 뭐 달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 n제곱의 vx바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 내가 아는 거는 vx인데 어떻게 vx바를 알죠? 다 기본 공식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 분산이 100분의 49였고 표본의 크기가 n이기 때문에 100분의 49를 n으로 나눠준 게 바로 vx바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거를 한번 여기서 써볼게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n제곱에 vx반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49를 표분의 크기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약분하면은 실제로 vy는 어떻게 되죠? 그럼 100분의 n 곱하기 49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식을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n값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입해보면 이렇게 써서 따로 쓰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10분의 20에 자, 7분의 10 곱하기 vy가 얼마 나왔냐면은 n 곱하기 100분의 49. 자, n 곱하기 100분의 49가 나왔습니다. 약분 되죠, 약분. 77에 49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약분하면 10 똑같으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7n이 21이니까 와, 이 시행을 3번 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n값을 찾으라 했으면 여기서 끝났을 텐데 끝이 안 납니다. 3개의 수의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이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3개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 2, 3. 1, 2, 3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그 수의 평균이 2가 되는 경우는 뭘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제일 쉬운 케이스는 2, 2, 2만 선택하면 되죠. 2를 3번 뽑으면 평균이 2가 되니까. 근데 평균이 2면 합은 6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가 있죠? 더해서 6이 되려면 1, 2, 3 있죠. 1, 2, 3.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으실 때 크기 순서대로 정렬해서 누락 없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없죠? 네, 없을 겁니다. 그러면 2가 나올 확률은 여기 아까 구해놨죠? 10분의 5. 그래서 2분의 1, 또 2분의 1, 또 2분의 1. 그래서 계산하시면 8분의 1이 나오고 1, 2, 3이 나올 확률은 1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2죠. 10분의 2 곱하기 2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3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 근데 여러분들 얘는 순서 생각해 줘야 되죠. 선택했을 때 처음에 1이 나올 수도 있지만 1이 두 번째 나올 수도 있어요. 1, 2, 3 순서대로 1, 3, 2, 2, 1, 3, 2, 3, 1, 3, 2, 1, 3, 1, 2. 몇 가지? 6가지입니다. 6가지. 됩니까?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어떻게 약분이 됩니까? 약분. 자, 요렇게 약분하면은 얼마 되겠어요? 자, 50분의 3, 3은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까? 예.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위의 사건과 아래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건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더하면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답은 8분의 1 더하기 50분의 9. 자, 통분해줘야 되겠죠. 뭘로 통분이 됩니까? 200으로 됩니까? 200? 그러면은 8에다가 얼마 곱해야 200 되면 8, 26, 40, 8, 5, 40. 25 더하기 여기는 4를 곱해야 되죠. 그럼 9, 4, 36이니까 그래서 구하는 확률, 구하는 정답은 200분의 61. 답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소 계산이 좀 과한 것 같기는 합니다. 계산이 과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 이런 내용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29번 가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빈 상자 3개가 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있다. 카드 있죠, 여기. 2장 이상의 카드가 들어가도록 2장 이상씩 들어가야 되고 물론 남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각 상자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카드의 적긴 수를 곱했을 때 그 곱한 값이 12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처음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고 굉장히 좀 적지 않게 당황했으리라 생각 드는데 좀 가능한 경우를 차근차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두 수의 곱 또는 세 수의 곱이 12의 배수가 되는지를 단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2의 배수가 되려면 소인수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2가 2개 있어야 되고 3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3의 배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카드를 봤더니 공교롭게도 3의 배수가 딱 3장 있습니다. 3장. 그러면 벌써 전략이 나오죠. 선생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3개의 빈 상자에 3, 6, 9를 하나씩 다 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3과 6과 9를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됩니다.
근데 왜 순서대로 안 썼을까요? 이유는 곧 알게 됩니다. 예. 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2가 2개 있어야 되거든. 2가 2개.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제가 6을 왜 앞에다 썼는지 이해가 되겠어요, 이제? 2가 다른 데는 없는데 6은 2를 인수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잘 더 나눠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2에 또 2가 2개씩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짝수를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짝수를 생각하려면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얘도 더 생각해 보면 얘는 2가 한 개 있습니다. 2가 한 개 있는데 4는 2가 2개 있고요. 8은 2가 세제곱, 그 다음에 10은 2가 한 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3이 있는 상자는 2가 2개 있어야 되는데 2가 2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나 8이 들어가면은 되죠. 근데 2가 여기 하나만 들어가면은 6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2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디어가 뭐냐면 2가 2개. 그럼 결국은 이 2개를 합쳐서 뭉쳐서 생각하면 그럼 결국 2와 10을 합치면 2가 2개이기 때문에 2와 10을 뭉친 것과 4와 8을 나눠서 분배하면 되겠구나. 선생님 문제 이렇게 쉬워도 됩니까? 네.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뭐냐면 2와 10을 하나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4와 8을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369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369를 넣은 순간부터 3개의 상자는 다른 상자라고 취급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3개의 숫자를 3개의 상자에 담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아직 끝이 안 났죠. 뭐 해야 돼요, 이제? 아직 안 넣은 게 누구 남았습니까?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맞죠? 3개는 3개. 157만 이제 배정하면 되죠. 157은 되게 자유로워요, 되게. 157이 모두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뭐 하나씩 나눠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3의 세제곱.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군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맞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면, 얼마죠? 6 곱하기 27. 6 곱하기 27. 162가 됩니다. 162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160이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좀 안 되겠죠. 자,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여기서 끝나면 좋으련만. 그래서 자, 1번 케이스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다른 경우가 또 있을 거라는 거. 좀 상상이 됩니까? 2와 10이 꼭 이렇게 합쳐져야 되냐? 합쳐지면 편리하지만 굳이 합쳐지지 않아도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보여요? 예를 들어서 2와 10을 분리해서 2를 여기에 넣고 뭐 10을 여기에 넣어도 문제 조건 만족합니다. 그럼 4, 8 아무 데나 넣어요. 4 여기다 넣고 8 넣으면 6이 10이니까 12의 배수 됐고 여기 3, 4, 12가 있으니까 12의 배수 됐고 9, 8에 70이니까 12의 배수가 되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2와 10을 합쳤을 때 2번 케이스는 2와 10을 나누었을 때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분리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2와 10을 분리해서 넣는 경우의 수를 따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건 좀 지워도 되죠. 요건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선 확실한 건 뭐냐면 2와 10 중에 2와 10이 이 나머지 3과 9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2가 3에 들어가고 10이 9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그럼 얘는 6이 되고 90이 되니까 12의 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2와 10 중에서 하나는 6이 들어가 있는 상자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개 중에서 6이 들어간 상자에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2C1.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를 배정했다. 그럼 이제 남은 10은 다른 데 들어가야 되니까 3 또는 9니까 두 개 중에 하나죠.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가 여기 들어갔고 10이 여기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게 뭐냐면 4, 8이거든요. 이제 4, 8. 그럼 4와 8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냐?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10의 배수가 되려면 무조건 3과 9가 적힌 상자에 하나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맞죠? 그래서 4와 8을 두 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곱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제 생각 빠진 거 없죠. 곱하기. 역시나 4, 8 나머지 숫자 누구 남았죠? 이제 1, 5, 7.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28 곱하기 27이니까 56, 21, 216이 됩니다. 요렇게. 따라서 1번, 2번 경우의 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 법칙에 의해 162 더하기 216 계산하시면 378. 그래서 정답은 378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한번 꼭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좀 판단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네. 1회 마지막 문제 30번입니다. 다소 복잡하죠. 최근에 문제가 어떤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또는 함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문제.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입니다. 이거일 때 F2와 F4의 곱이 0일 때 하필 F3의 값은 0이 아닐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요 사건을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우선 해야 될 거는 A의 확률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이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을 또 구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최대한 좀 간결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 드는 생각은 뭐냐면 곱해서 0이 되는 조건이죠. 곱해서 0이다?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요? 둘 다 0이어도 되지만 F2만 0이고 F4는 0이 아니어도 되죠. 맞아요. 0 곱하기 3은 0이니까. 괜찮죠? 뭐 반대로 F2가 0이 아니고 F4가 0이어도 됩니다. 그럼 크게 케이스는 세 가지죠. 세 가지.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넷째 줄을 보시면 X값이 클수록 절대값을 취한 함수값이 크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F2가 0이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F2가 0이 아니다. 근데 F4가 0이다. F4가 0인데 F2가 0이 아니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을 캐치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됩니까? 자, 그래서 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우는 뭐냐면 자 순서대로 F2와 F4가 모두 0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쓸까요? 자 2번 케이스 자 F2가 0이나 그 다음에 F4는 0이 아닌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또 F2, F4가 0인데 증가함수잖아요. F4가 0이면 당연히 4보다 작은 함수값에 대해서는 모두 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게 F1도, F2도, F3도, F4도 모두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쉽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F5와 그 다음에 F6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직접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직접 뭐 어차피 숫자가 얼마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나열해서 경우를 이렇게 쭉 써서 이제 구해도 되는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면은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OH2를 계산하면은 그 F5와 F6을 대응시키는 함수값 다 결정된 거 아니냐.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2개를 선택했을 때 제가 -1과 0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크기 순서이기 때문에 -1과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절대값 취하면 0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카운팅은 돼요. 근데 또 맹점이 뭐냐면 0과 1을 선택하게 돼도 0과 1을 선택했으니까 이것도 결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1. 이 말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5개를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해서 생각하게 되면 부호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를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요. 또 0 때문에 그렇습니다. 0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 0의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얘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접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어차피 숫자 2개니까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쉬운 거. 자, 0이 2개인 경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그럼 0이 2개면 F5도 제로고 F6도 0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1입니다. 맞죠? 0이 1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 1개라면. 절대값을 취했기 때문에
0이 한 개가 되면은 F5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F5가 0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F6이 대응되는 경우만 찾아주면 되겠다. 그러면 절대값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0 빼고 다 와도 되죠. 0이 한 개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2가 와도 되고 마이너스 1이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고. 그래서 네 가지예요. 됩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0이 없다? 그러니까 0개라고 할까요? 좀 어색하지만. 그럼 0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0이 없다는 얘기는 0이 없으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1과 2만 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1과 2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과 2에 부호를 부여해 주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0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근데 0은 이제 여기 없기 때문에 부호를 온전히 이렇게 배정해 줄 수 있어요. 1과 2를 선택했다면 1, 2, 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네 가지가 있죠. 그게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 계산해 보시면 얼마입니까? 3, 4, 12가 돼요. 그래서 1, 4, 12 더하면은 17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17. 1번 케이스가 17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차를 이해했으면 여러분들 이제 2번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2번.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F4가 0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면 F5, F6이 0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당연히 F5와 F6도 0이 될 수가 없다는 거를 미리 좀 전제 조건을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F2가 0이면 당연히 F1도 또 0일 것이고 왜냐면 F2가 0이니까 F1도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안 정해진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정해지지 않는 게 1, 2 정해졌고 4, 5, 6 정해졌고 3이네.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조건부 확률이죠. F3이 0이 아닐 확률. 그럼 0이 아닐 때랑 0일 때로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F3이 0일 때와 F3이 0이 아닐 때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흐름이 좀 끊기긴 하는데 이 경우의 수 문제든 확률 문제든 어떤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케이스를 나눈다고 하죠, 흔히.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케이스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뭐 해설지 방법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됩니까? 네. 자, 그럼 계속 하던 거 하겠습니다. 자, F3이 0이면 그러면 결국은 4, 5, 6만 결정해주면 되죠. 근데 4, 5, 6은 0이 아니니까 1, 2 중에서 선택한 다음에 부호를 배정하자. 아까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1, 2 중에서 서로 다른 3개. 뭐 서로 다르지 않아도 돼요. 중복을 허용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1, 2, 2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112다. 그럼 112에 부여를 부여해줘. 부여. 112, 112에다가 뿔마, 뿔마, 뿔마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이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4, 8에 32가 될 것이고. 그렇죠? 자, 이번에 갔습니다. F3이 이제 0이 아니니까 그러면 F3부터 0이 아니니까 3, 4, 5, 6. 그럼 1, 2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2개 중에서 4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고. 맞아요? 그러면 4개의 숫자에 부호를 또 부여해줘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2가지니까 2의 4제곱까지죠. 중복순열입니다. 됩니까?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얼마죠? 5 곱하기 16, 80이죠. 80. 그래서 2번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32와 82를 더하면 되니까 112가지라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체 확률을 구할까요? 경우의 수로 답을 찾아도 되지만 경우의 수로 해도 되고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되죠? 자, 1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죠. 그러니까 5가지. 그러니까 5의 6제곱이죠. 그래서 조건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은 5의 6제곱 분의 전체는 1번과 2번 경우 17과 110이죠. 17과 110이니까 더하면 얼마니까? 129 분의 5의 6제곱 분의 F3이 0이 아닐 확률을 또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F3이 0이 아니다. 여기 없고 F3이 여기 없고 요거구나.
다 해놨네 앞에서. 그렇지? 그래서 F3이 0이 아닌 경우의 수는 80이니까 요 분자 자리에 80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약분하시고 129분의 80이니까 약분해야 되죠. 약분이 됩니까? 안 되네요. 그렇지? 그래서 분자와 분모를 더하면 정답은 209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 문제 정답은 20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봤는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쉬웠다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으리라 생각하고,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은 여러분들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기간 아직 있으니까 열심히 힘내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